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입책방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벼운 빵 한 입처럼 한 권의 책 역시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입책방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지금부터 저자, 인물, 줄거리, 감상 포인트 순으로 한 입씩 맛보기 좋게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앤디 위어입니다. 국적은 미국이며 나이는 197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그는 화성에 고립된 한 과학자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 마션의 원작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션으로 일약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오른 앤디 위어의 두 번째 작품은 아르테미스. 달에 건설된 도시 아르테미스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음모를 다룬 이 작품 역시 연이어 히트를 합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바로 앤디 위어의 세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마션 아르테미스에서 지구 밖 화성과 달을 배경으로 과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의 역량을 입증한 그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양계 밖 다른 항성계까지 이야기의 배경을 넓혀 나가는데요. 놀라운 과학적 상상력뿐만 아니라 치밀한 과학적 고증이 뒷받침된 그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 전공이 천문학이나 생물학이 아닌가 의심될 법도 하지만 뜻밖의 그의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며 작가 이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블리자드에서 워크래프트2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때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그는 온라인상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2014년 종이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영화로 잘 알려진 소설 마션으로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 때 비로소 정식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틱한 서사가 특징인 그의 작품들은 SF 영화의 매력적인 소재가 되어 마션은 이미 영화화되어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일으켰고 후속작 아르테미스와 신작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 역시 영화화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퍼스트맨에서 닐 암스트롱을 연기한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과 제작자로 참여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의 작품들이 이처럼 소설과 영화로 모두 사랑받는 이유는 과학적 사실성과 상상력을 모두 갖춘 탄탄한 전개와 함께 특유의 낙천적인 감수성과 유머러스함으로 독자와 관객을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에 홀로 고립된 마크 와트니가 생사를 다투는 위기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낙천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이 작품 역시 인류의 종말과 자신의 생존 위기 앞에서도 시종일관 농담을 던지는 주인공을 통해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전합니다. 작품의 제목만 봐도 지구의 종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이 경기 막판의 역전을 노리고 하는 패스를 뜻하는 헤일 메리이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라일랜드 그레이스입니다. 30대 남성인 그의 직업은 고등학교 과학교사이죠. 그러나 사실 그는 본래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과학자입니다. 생명체에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학교에서 퇴출당하고 현재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그 전환점을 가져온 인물이 바로 스트라트입니다. 40대 여성인 스트라트는 태양 에너지 감소로 인한 지구 종말의 위기 상황에서 유엔으로부터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태양 에너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태양과 금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작고 검은 점들의 연구를 라일랜드에게 의뢰합니다. 그 움직이는 검은 점들의 정체가 외계 생명체인지 아닌지, 만약 맞다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것이죠. 이 점들의 연구를 맡게 되면서 라일랜드 그레이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중력은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없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다. 그런데 나는 그 이상의 중력을 경험하고 있다. 가능한 설명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있는 곳은 지구가 아니다. 난 대체 어떻게 이런 우주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안다. 제2의 본능처럼. 내가 늘 활용하는 정보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나는 천문학자이거나 행성 연구자인지도 모른다. 태양의 자전속도보다 10배 넘게 빠르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은 우리 태양이 아니다. 나는 다른 태양계에 와 있다. 한 남자가 본인의 이름도 직업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뜹니다. 그러나 이내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과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이 과학자이며 태양계 밖 우주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라일랜드 그레이스이며 한때 과학자이자 현재는 과학교사라는 사실, 나아가 스트라트라는 여성으로부터 태양과 금성 사이에 형성된 빨갛고 가느다란 페트로바선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검은 점들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것까지 기억해냅니다. 자연계에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 저장고를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이 점들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질량 에너지 전환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는 MC 스퀘어 같은 거예요. 이 작은 점들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했다가 추진력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로바선이 아주 작은 로켓들의 불꽃이라는 말인가요? 박사님이라면 별을 먹고 사는 생명체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아스트로파지라고 부르면 될 것 같네요. 아스트로파지, 그 이름이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존재, 아스트로파지. 이렇게 연구를 맡게 된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검은 점들의 정체를 조금씩 밝혀내고 아스트로파지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됩니다.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처럼 별 에너지를 숙주로 삼는다는 의미로 아스트로파지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아스트로파지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에너지를 추진력 삼아 태양과 금성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었고, 아스트로파지가 이동할 때 발산하며 생겨난 빨간 선, 즉 적외선의 정체가 바로 페트로바 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스트로파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던 그는 뜻밖의 아스트로파지가 지구 생명체처럼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냅니다. 그 말은 즉 외계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의 논문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의미했기에 스트라트는 곧장 그에게 할 일을 다 했으니 이 연구에서 손을 떼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질문이야. 문제는 아스트로파지가 태양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말은 지구가 태양의 빛을 조금씩 덜 받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루서가 물었다. 심각할 거다. 아주 심각할 거야. 수많은 동물의 종 전체가 죽어서 없어질 거야. 서식지가 너무 추워지니까 바닷물도 식어버리겠지. 그러면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몰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아이들 모두가 매드맥스식의 악몽 같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물 얘기는 제가 틀렸어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된 아스트로파지 녀석들 좀 주시겠어요?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그를 다시 아스트로파지 연구 현장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그는 자신이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우주에 오게 됐음을 깨닫게 되고, 우주선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던 2명의 동료를 우주 공간에 매장해주고 본격적으로 우주선을 탐사합니다. 탐사 과정에서 그는 이 우주선이 아스트로파지를 연료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아스트로파지 연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 반면 비틀즈 멤버들의 이름을 딴 지구로 보내질 4개의 무인 우주선에는 연료가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한 가지뿐이다. 헤일 메리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왕복이 아니라 편도다. 이 딱정벌레들은 내가 지구로 정보를 보낼 방법인 것이다. 나는 자살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 존, 폴, 조지,
링고는 집에 돌아가지만 길고도 험난한 나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난다. 나는 여기에서 죽는다. 혼자서 죽게 된다. 비로소 그는 자신이 아스트로파즈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살 특공대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스트로파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금성으로 이동하는 아스트로파즈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생명 유지 및 개체 증식에 필요한 탄소와 산소를 아스트로파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은 금성으로 이동하여 얻는 것이었죠. 즉 아스트로파즈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뒤 그 추진력으로 금성으로 이동하여 번식, 다시 태양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스트로파즈에 의해 흡수되면서 지구는 종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억을 되찾던 그는 타우세티라는 별만은 아스트로파즈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정확히는 타우세티계에도 아스트로파즈는 존재하지만 그 개체수가 일정하게 조절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임무는 분명해집니다. 타우세티 별과 그 주변 행성의 비밀을 찾아 아스트로파즈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되찾는 것. 마침내 타우세티계에 진입한 후 망원경으로 외부를 살피던 도중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몇 차례 눈을 깜빡인다. 침을 꿀꺽 삼킨다. 저건 외계 우주선이다. 외계인이 우주선을 만들 정도의 지능이 있는 외계인들이 만든. 인류는 우주의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우리의 이웃을 만났다. 이런 씨. 저쪽에서는 내게 원통을 전해주고 싶어하며 내가 편안히 다룰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속도로 저 통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너희 참 친절하구나. 내가 말한다. 영리한 외계인들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성을 갖춘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은 뜻밖의 원통을 주고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통에 담긴 정보를 통해 라일랜드는 외계인이 40에리단이라는 별에서 왔으며 서로가 아스트로파즈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우세티 별에 왔음을 알게 됩니다. 라일랜드는 40에리단이라는 별에서 온 외계인 종족을 에리디언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원통을 통해 서로의 대기와 기압 등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은 그들은 마침내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똑똑똑. 외계인이다. 내가 방금 외계인을 봤다. 당장은 그로 가기로 한다. 사고력이 있는 존재를 그것이라고 부르는 건 무례한 일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설명을 듣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바위투성이 로키다. 그는 거미다. 궁둥이가 큰 거미. 로키는 인간보다 작다. 어디에도 눈이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다리마다 가운데에 관절이 있다. 로키는 손이 5개다. 로키는 앞면과 뒷면이 없는 듯하다. 발음도 억양도 없다. 그저 음정이 있을 뿐이다. 고래의 노래 같다. 고래의 화음이라고 해야 할까? 중요한 건 그 소리가 내 가청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완전히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도 가청 범위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바위처럼 단단한 피부의 거대 거미 같은 외계인의 이름을 라일랜드는 바위 같다는 뜻의 로키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음정의 음을 동시에 내며 노래하듯 말하는 로키의 언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로키의 소리를 시각신호로 바꾸는 파형 분석기를 이용하여 로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답게 서로의 기압, 수체계, 시간 단위 등을 하나씩 이해해 나가던 중 라일랜드는 로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잠깐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로키는 내가 뭘 하는지 안다. 내 동작을 흉내낸다. 시각이 없다면 내 시계는 어떻게 본 거지? 어떻게 자기 시계를 만든 걸까? 소리인 거야? 내가 말한다. 소리로 보는 거야?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별을 쳐다보면서 저 바깥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했어. 너희들은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도 우주여행을 해냈구나. 너희 에리디언들은 정말 놀라운 민족이 틀림없어. 과학 천재들이야.
이처럼 라인랜드는 소리로 보고 듣고 말하는 로키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며 서로가 우주선의 유일한 생존자임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로키에게 자신은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람, 아스트로파지 죽이는 방법 배움. 너 지구로 날아감, 너 설명, 지구 구함. 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 행성에서 늦기 전에 만들 수 있는 연료가 이게 전부였거든. 내가 줄 수 있음, 나 여분 있음, 그 정도 줄 수 있음. 그래도 에리드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음. 너 가져. 나는 눈물을 훔친다. 나 행복, 너 안 죽음. 행성들을 구하자.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린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일랜드와 로키는 이제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타우세티에서 아스트로파지 감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별과 행성을 아스트로파지로부터 구해내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전반부 줄거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후반부는 라일랜드와 로키의 본격적인 협력과 그들을 닥치는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긴장감 있게 펼쳐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전작 마션과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마션과 여러모로 닮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상반되는 부분들도 다수 나타납니다. 먼저 전작 마션이 그랬듯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종일관 유머를 잃지 않고 독자들을 웃음 짓게 합니다.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그랬듯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라일랜드 역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과학자들입니다. 생존해야 하는 장소가 화성이라는 태양계 행성에서 태양계 밖 우주공간이라는 사실로 달라졌을 뿐이죠. 하지만 두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며 생존해 가는지 있습니다. 마션에서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홀로 화성에서 위기를 헤쳐나갔다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속 라일랜드와 로키는 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마션에서 주인공 마크 와트니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지구에 있는 나사의 동료들, 나아가 전 세계가 고군분투했다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는 라일랜드 한 사람이 지구와 인류 전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처럼 앤디 위어는 마션에서 보여준 주인공 캐릭터의 매력을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고스란히 녹여내면서도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갈등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새롭게 변주합니다. 특히 로키라는 외계인 캐릭터의 등장은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과 새로움을 전해준과 동시에 지구인 라일랜드와 에리디언인 로키가 보여주는 종족을 뛰어넘는 우정을 통해 이 작품만의 특별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작품 속에서 외계인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속 외계인 로키는 그동안 SF 소설이나 영화 속 전형적인 외계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인간을 공격하는 잔인무도한 존재라거나 인간과 유사하고 친숙한 존재 또는 인간보다 우월한 고등 생명체로서가 아닌 생김새, 언어, 문화에서부터 들이마시는 공기, 먹고 사는 방식까지 전혀 새롭고 다른 방식의 생명체로서 묘사하여 주인공 라일랜드와 외계인 로키가 처음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롭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소개, 등장인물, 줄거리, 감상 포인트를 차례로 짚어보며 프로젝트 헤일 메리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원심 물리기, 에어로크, 이는 MC 스퀘어 등 분명 어려울 수 있는 과학적 용어들로 인해 자칫 진입장벽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과학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작품 속 설명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아스트로파즈와 페트로바선 등 작품 속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들을 과학적 상상력으로 접근해 보거나 지구인 라일랜드와 외계인 로키가 종족을 뛰어넘는 우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자신들의 행성과 동족들을 구해내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감정이입하며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00페이지 가까운 두꺼운 분량이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와 이야기에 흠뻑 빠져 분명 재미있게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입책방 프로젝트 헤일 메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맛있는 독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